자, 이번에 9월 8일에 제가 저녁 시간 방송 그때 하면서 주식 전략집을 한 번 더 보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 테마입니다. 조선 테마. 조선은 여러분들 태조 이방원 하는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식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올해. 시장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이 주식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서 차트상으로서도 이만하면은 훌륭하게 방어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이제 조선 테마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적자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적자가 있었더라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조선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수주를 많이 받아야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21년에 역사상 5번째로 발주는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조선 산업 자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된 거죠. 이제 한동안 저가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막 단가도 많이 하락하고 성과가 많이 하락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 저가 경쟁하던 업체들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조선업에 신규로 뛰어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가 경쟁하던 업체들 사라지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앞으로는 성장세를 보일 때가 왔다. 이제 2022년도가 되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난 곳은 바로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조선업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는 조선업계에서도 친환경 선박을 찾게 돼요.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후된 선박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선박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중에 아직까지는 전기선 발주만 받고 이런 친환경 선박 쪽으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발주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조선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진짜 살아남은 애들끼리 다 해먹을 겁니다. 그 다음 현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주 회복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살아남은 조선업자들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선업이 상승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첫 번째는 그거죠. 신규 수주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는 이제 지났고 2022년도에 5대 조선사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삼성,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다 합쳤을 때 신규 수주가 321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400억 달러 정도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고요.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내년까지도 잔고는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4월달 기준으로 그때 이후부터는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변수가 생겼죠. 포스코에 고로가 중단되면서 철강 가격이 좀 비싸질 거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이 포스코가 빠르게 정상화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성과가 방어가 돼야 돼요. 성과는 선박 가격이죠. 앞으로 신규 수주가 감소하더라도 공급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는 조금 더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왜냐하면 대형 산업에 대한 이 투자가 줄었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이 조선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막 많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제조되는 거는 평상시랑 거의 비슷비슷하다 할 거라는 거죠. 조선업의 증설이 어렵고
증설이 돼야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 이제 이거죠. 후판 가격. 요게 방금 말씀드린 변수예요. 포스코가 빨리 정상화가 되면은 후판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을 텐데, 아무래도 쉽게 이 포스코 제철소, 포항 제철소가 빨리 회복되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4월 대비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후판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게 적어도 태풍 이전의 전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쪽에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있고요. 왜냐면은 2020년도부터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한 템포 느릴 수 있대요. 러시아 쪽에 잔고 매출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매출이 인식되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뭐 전 세계 1위 조선사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입니다.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좋은 선박의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선박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대요. 그리고 LNG 운반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까 친환경 선박 투자가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그리고 LNG선 수요 증가 이거 두 가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용 이 대형 엔진 부분에서 실적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엔진이 그냥 기자재 중 하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료가 다양해지면서 엔진이랑 선박이랑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좀 현대중공업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20년도 4분기에 수주받았던 선박들의 매출 인식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흑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주 물량만으로도 3년 정도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럼 차트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대중공업은 조금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참 15만 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그럼 눌림에서 기다려야 되겠죠.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제가 12만 5천 원이라고 써놨으니까 이제 12만 5천 원 딱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최소한 정찰병 정도는 담아볼 만하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은 기존의 이 저점 자리인 여기 10만 8천 원 정도 되는, 쉽게 보자면 11만 원 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물량 조금 담아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지지를 받아야, 지금 12만 5천 원에서 여기서 받아야 신고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목표는 그냥 고가 돌파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번 주에 지지를 좀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은 깨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목표를 18만 5천 원이라고 잡은 거는 연저점인 11만 원 라인에서 한 80% 오르는 자리고요. 왜 80%냐? 저 최저점 있죠. 89,700원. 여기서 올라오는데 이제 80% 정도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현대중공업이었고 그 다음이 미포조선인데요. 미포조선이 8월달 상승이 진짜 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중공업 다음으로 많은 선박을 만든 조선소이고요. 미포탱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독자적인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중형 정유 운반선에서 이 미포탱커라고 하는 게 표준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C선, 이 정유 운반선의 용선료가 올랐어요. 7월 말까지 해서 24,0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베트남의 비나신 조선소, 여기서 이제 운영을 잘 해 나가고 있고 1년에 10척에서 20척 정도 선박을 베트남에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그동안의 적자를 드디어 회복해내는 기간이고요. 이제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완전히 실적을 회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6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신규 수주가 22억 달러가 잡혔다고 하고요. 연간 목표 36억 달러에 이 62%를 이미 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랑 2022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포 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컨테이너선 수주가 이 정유운반선 수주를 앞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환경 규제 아까 있다 그랬죠. 친환경 선박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은 이 모멘텀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미포조선도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 여기도 이제 사실 오늘이에요. 10만원. 10만원을 깨게 되면은 이전의 라인을 또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89,900원을 봐야 되는데 올해 두 번의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89,000원이에요. 여기 이제 4월달 그리고 6월 말 요때 이제 저항 받았던 자리를 한번 보는 거고요. 2021년도 상반기 때 상승 슈팅 나올 때 그때 120% 상승을 했었어요. 주가 상승이 굉장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또 힘 응축한 이후에 오늘 이번에 8월 달에 상승세 또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N자형 상승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가능한 거죠. 120% 상승하면은 178,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최고 가격이 204,000원이에요. 요거 돌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만원대 이 라인이 월봉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그 저항받았던 걸 알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 현대미포조선이 N자형 상승을 만들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조선에서 두 종목 한번 봤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자리를 이렇게 짚어드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상승세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이 나오면 거기서 한번 받아보는 거고 막 추격 매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지라인 잘 보시고 조심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조선 테마도 하반기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